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신천의 시작을 알리는 강의를 맡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신천을 알려면 반드시 대구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신천만 하려고 하니까 이 형제가 아닌 동하천을 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과 동하천을 같이 한번 동일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봐온 사진일 거예요. 우리 대구의 자연사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보통 우리 대구는 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분지 맞죠? 분지 맞는데, 그럼 과연 대구만 분지입니까? 보통 우리가 요즘 꼭 지역적인 감정이라는 그런 개념을 안 두더라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타지의 사람들이 대구를 분지라고 말할 때는 꼭 그 뒤에 붙이는 좋지 않은 말이 있죠. 대구 분지를 해놓고는 수구 보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지가 다 수구 보수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서울부터 대전, 광주 모든 도시가 분지거든요. 다 그런 수구 보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진 않죠. 그래서 대구가 분지다 하는데 대구가 분지라는 대명사처럼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팔공산의 존재 때문이죠. 팔공산이 너무나 유명한 명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팔공산에 각인된 대구 역시 산과 연관된 그런 도회다. 그래서 분지라는 게 항상 이렇게 뒤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문 보니까 팔공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죠? 내년에 국립공원 성격을 위한 마지막 점검이 내년 6월에 있답니다. 그래서 꼭 국립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 팔공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 팔공산 높이가 1193m입니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이게 비스산이죠. 비스산 높이가 또 1084m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대구의 인구가 250만 조금 안 됩니다. 250만이죠. 우리가 보통 인구가 100만 이상 넘어가는 도시를 거대 도시라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인구가 100만 넘어가는 도시를 거대 도시라고 그러는데 거대 도시 치고 그 도시를 둘러싸는 산이 해발 고도 남과 북에 1000m가 넘는 그런 산지가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도해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지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대구가 전 세계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발 고도 1000m가 넘어가면서 인구가 100만 넘는 거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 세계에 다른 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느냐? 그만큼 대구가 자연환경이 좋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 한번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 가서 미국에서 산을 가려면 몇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국도 서쪽은 산지가 많지만은 중국의 동쪽은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산을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10분마다, 여기는 지금 또 우리 용학도서관 주변에 용지봉이라는 산이 있죠. 마음 먹으면 금방 갑니다. 언제든 갈 수 있죠. 이런 좋은 천혜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특히나 대구와 같은 이런 높은 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이런 살기 좋은 곳은 아마 전 세계에서 대구가 유리하지 않느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인문적인 환경도 대단히 뛰어난 도시가 대구죠. 의리가 강한 사람들, 정의로운 도시죠. 그죠? 또 국가를 지키는 그런 도시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문과 자연이 조화로운 그런 것을 이루는 곳이 바로 대구다. 자, 그러면 이 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일 먼저 이 대구의 땅 분지 보이죠? 이게 1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에 대구는 분지였습니다. 분지가 아니고 호수였습니다. 그럼 대구만 호수였느냐? 다 호수죠. 어디냐면은 1억 년 전에는 지금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붙어 있었죠. 그 당시 한반도에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한반도보다 조금 한 단 낮은 바다에 침강한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일본이 떨어져 나갑니다. 언제 떨어져 나갔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만 년 전에 떨어져 나가죠. 3,500년이 아니고 3,500만 년입니다. 3,500만 년 전에 떨어져 나가면서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그래가 동해가 생겼죠. 그전에는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일본, 우리 경상도, 전라도, 중국의 일부가 다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일대가 전부 다 뭐냐? 호수였습니다. 근데 아주 깊은 호수는 아니었죠. 얕은 호수. 그리고 날씨는 제법 덥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는, 요즘 치면 열대기후와 비슷한 기후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역에 많이 살았던 동물이 중생대에, 그렇죠, 공룡이 여기 무지하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에만 지금 해도 공룡 발자국이 한 10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죠.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신천에 한 80여 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육식 공룡인 수강류도 있고 초식 공룡인 조각류 발자국도 있고, 신천에도 있고, 또 신천의 지류인 고산골 아시죠? 공룡공원 거기도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옥수천에도 있고 많아요. 한 10여 군데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1억 년 전에는 여기가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곳이 공룡의 천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호수에서 쌓여진 퇴적물, 주변에서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호수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리고 한 층 만들고 또 한 층 만들고 또 한 층 만들고 이래 가지고 다져지면은 마치 시루떡 모양으로 한 층 한 층 쌓이죠. 그런 암석을 퇴적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중심부, 이 분지 지역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마 전에? 1억 년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바로 퇴적암이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땅덩어리가 어느 것이냐?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앞산 쪽이죠. 왜 뭐를 보고 앞산의 땅덩어리가 이 803보다 더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알 수 있느냐? 이 앞산에 가면은 화산 폭발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산 가셔가지고 이게 화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화산정이 되려면요, 화산이 폭발하면은 마그마가 흘러가죠. 흘러가다가 식습니다. 식을 때 수축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육각형, 오각형으로 막 이렇게 수축되죠. 그래서 단면형이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지형들을 기둥 모양으로 생겼다. 그리고 균열된 틈을 전리라 그러죠. 그래서 주상전리라 그럽니다. 그 주상전리가 아마 여러분들 제주도 가면은 제주도 서귀포 지사께 가면 유명한 주상전리 있죠. 네, 거기에 있는데 이 대구도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 가면 있냐면은 고산골, 큰 골 다 좋습니다. 고산골에서 가면 제일 빨라요. 고산골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잣나무 단지 있고, 정상에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면 산성산으로 가고, 넘어가면 달빛골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앞산 정상으로 가잖아요. 바로 앞산 정상 쪽으로 한 3, 40m만 가면은 일반인들은 잘 모른대요. 잘 모를까 싶어서 거기에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남구청에서 주상절리라고. 거기 가면 주상절리인데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주상절리가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 높았겠죠. 다 깎이고 지금 남은 게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만들어진 시기가 7천만 년 전. 물론 여기도 보면 하강암도 있고 태적암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중심으로 말하면 화산이 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냐? 여기 6,500만 전인데 여기입니다. 팔공산.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터져버리면 화산이 되겠죠. 근데 터지지 않고 이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안에서 식어버려요. 그냥 스탑 돼버리죠. 그러면 터지지 않고 안에서 식어버리면 서서히 식겠죠. 바깥으로 터지면 외기와 접촉하면 빨리 식어버리는데 서서히 식겠죠. 서서히 식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입자가 결정체를 만드는 굵은 입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강암을 자세히 보면 석영, 장석, 운모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입자가 눈에 보여요. 근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암은 나오자마자 금방 식어버리니까 결정체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화산암으로 형성된 입자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땅 속에서 만들어진 화강암은 입자가 굵은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땅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땅 바깥에서 만들어졌는지 보면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공산의 그 화강암은 장석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석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장석이 바로 고령토, 도자기의 원료죠. 그래서 화강암 지층을 뚫고 나오는 물은 수질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마산에 가면 무학소주라 그러죠. 거기 무학산 거기가 화강암 지대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우리가 익히 들어봐가 잘 알겠죠. 저 전방부대에 근무하면은 포천 이동 막걸리라고 들어보셨죠? 포천 이동 막걸리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왜? 거기도 화강암이에요. 그러면 대구 팔공산도 화강암이죠. 그래서 불로 막걸리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화강암청을 뚫고 나는 수질이 굉장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 수질이 전부 다 안반청을 갖다가 인공으로 뚫어버리고 또 지하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요즘은 수질이 좋다는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원래대로 있었더라면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쨌건 이게 6,500만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대구 분지 바닥,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1억 년 전에 호수에 쌓여진 시루떡 모양의 태적암이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말하죠. 대구의 땅 보면, 이거 땅 파다 보면 뭐 청석이 나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하죠. 그 청석이란 말이 참 또 좀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 청자가 풀을 청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층. 경상도 사람 이게 발음 잘 못하잖아요. 층하고 청하고. 주식 증권하고 권력 정권. 정권도 정권. 주식도 정권 이러잖아요. 우리 발음이 좀 시원찮죠, 그죠? 경상도 사람들, 그지? 청석입니다. 청석. 개, 층, 그죠? 1층, 2층, 청석인데 이게 발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청석대 붙기는 마치 대구에 있는 모든 바위는 푸른 바위인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청석입니다. 청석, 청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제 보면 나와요. 청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태정암을 의미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재밌는 말을 많이 사용하느냐. 이중환의 택리제 보면은 태정암을 청암이라고 합니다. 청암. 그 다음에 저 한탄강 있죠. 한탄강에 가서 이 구멍 뻐끔뻐끔 뚫린 그 현무암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표시하는 줄 압니까? 충암, 벌레바위, 벌레 먹은 바위. 정말 재밌게 표현하죠. 그죠?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청석입니다. 청석이 아니고. 발음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청석하지 말고 청석합니다. 어쨌든 이게 태적암이고,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압산,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죠. 세 번째가 팔공산 화강암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화강암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그 주변이 굽혀지겠죠. 이 마그마가 여러 수천 도 온도거든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오면은 그 주변이 굽혀버리겠죠. 자, 굽혀지면 단단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굽혔다. 벽돌 왜 굽습니까? 단단하라고 굽잖아요. 굽힌 놈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바로 이 팔공산 화강암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온도와 열로 주변을 구워버리죠. 그러면 이게 태적암은 원래 약한데요. 굽혀버리면은 단단하게 변해요. 그래서 성격이 변하죠. 이런 암석을 말하느냐. 성격이 변했대서 변성태적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같은 태적암이지만은 얘는 풍화를 받아서 잘 깎여지지만은 화강암에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단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태적암이었지만은 얘들은 굽혀서 단단하기 때문에 팔공산 이렇게 이게 팔공산 화강암이거든요. 이걸 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깎여요. 그래서 다른 거는 대구의 분지는 태적암이 약해서 다 깎여가지고 분지로 변했지만은 팔공산 주변은 태적암이었지만은 변성 태적암이라서 안 깎이고 산으로 쭉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산을 우리는 팔공산 주변에 있는 팔공산 화강암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싼다 그래서 둥글 환자서가 환상산맥이라고 그럽니다. 어디가 환상산맥이냐면은 우리가 시내에서 팔공산 가다 보면 불로동, 봉무동 통과하죠. 불로동, 봉무동 통과하면 그 다음에 뭐 터널 하나 지나가죠. 바로 그 터널 지나가는 그게 환상산맥입니다. 그게 단단한 바위예요. 그게 뭐가 굽혔느냐? 분지와 같은 태적암이 굽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가면 요게 이제 터널 지나갈 때 이게 바로 변성 태적암 지대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대구 분지를 맡으면서 여기 그림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앞산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산 주상절리가 이렇게 표지판이 딱 달려 있어요. 가면은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거 보입니까? 기둥 모양으로 보이죠? 주상절리 맞죠? 근데 앞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갔냐면은 지금 우리 앞산 터널 만들었죠. 용두골 터널 만들기 전에 제가 이렇게 또 찍어놓은 겁니다. 거기도 이렇게 주상절리가 나타나요. 또 어디 가면 있냐면 달빛골 아시죠? 달 속에서 올라오는 달빛골. 달빛골에서 올라오면은 거기에 원기사라는 절이 있어요. 절 올라가는 그 계단이
또 주상절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계단 밟고 올라가요. 가면서 이게 주상절리인지 모르고 밟고 올라갑니다. 이제 앞으로 가실 때는 요 계단 감아보고 옆에 단면도 보고 요거 육각형이네. 내가 밟은 이게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계단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운치가 있는 트레킹이 되겠죠. 그냥 막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또 본 만큼 재미잖아. 그죠? 그래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은 앞산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앞산 전망대 있죠? 거기에서 저 북쪽을 바라보고 찍었습니다. 요게 두류공원입니다. 두류산 아시죠? 두류공원, 예, 두류공원. 그 다음에 요거 보입니까, 요거 달성군이 이렇게 멀지 않죠? 함지산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와룡산. 들어보셨죠? 왜 와룡산이냐? 마치 용이 누워있는 모습 같으니까 누울 와자, 용룡자 산. 그래서 이 와룡산을 내가 왜 비해주느냐면 와룡산 전면입니다. 여기입니다. 앞에. 이렇게 생겼죠. 요게 머리고, 요게 꼬리. 그래서 와룡산은 대구구 경상감령이 중앙공원 아닙니까? 중앙을 해서 이렇게 등지고 있죠. 그래서 풍수하는 사람들이 와룡산을 말하느냐? 대구를 배반하는 산이다. 왜? 대구가 등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풍수에서 이걸 그 소리를 엮어서 역산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 풍수 잘못 본 거예요. 나는 역산이라고 안 봅니다. 왜? 와룡산만큼 대구 시민에게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 합니까? 지금 여기 푹 들어간 뭐 합니까?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맞죠? 쓰레기 매립하는데 대구에 그 더러운 쓰레기를 다 담아주는 이 좋은 산을 왜 역산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건 왜 이러느냐? 여기도 하강암이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하강암이 올라온 쪽은 밑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위가 이렇게 팽창되죠. 팽창되면 갈라지죠. 그래서 빨리 깎여가지고 풍화가 빨리 됩니다. 근데 주변 굽히는 거 있죠, 이쪽. 이거는 변성암이죠. 단단하니까 안 깎이고 남죠. 그래서 화강암은 빨리 깎여서 사라지고 주변은 굽혀서 단단하게 변성됐으니까 안 깎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용의 덩어리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그 모습이 용이 누워있다 해서 와룡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 우리 와룡산 밑으로 항문 쪽으로 뭐 만들어 놨습니까? KTX 뭡니까? 전철 지나가고 있죠. 항문을 완전히 뚫어 버렸어요. 용 항문을 갖다가. 대구에는 용의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우리가 풍수를 꼭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 대표되는 산은 이렇게 조금 보존도 하면서 그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게 여담입니다. 앞산을 일명 용의 산이라 그래요. 앞산에 가면 용두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룡도 발견됐고, 그 앞산이 용의 산인데 대구가 자꾸 이래 GRDP가 전국 꼴찌하고 이런 이유가 이제 풍수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구에는 용의 산, 앞산이 있는데 앞산 발을 다 잘라놨다. 그 앞산의 발이 어디입니까? 순환도로지. 순환도로면서 다 잘라버렸다 이게라. 그리고 신청 고가도로 내면서 용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하나 잘라버리고 지금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것조차도 많이 다쳤죠. 그죠?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대구가 봐라. 이 용의 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구가 발전을 하겠나. 그렇게 풍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구가 그만큼 용과 관련 있는 산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게 팔공산 하강암입니다. 이게 땅속에서 이렇게 오면서 식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나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팔공산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죠. 어떤 분은 비로봉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천왕봉이라고도 합니다. 왜? 14세기 유방선이라는 분, 영천신령 현감을 지낸 유방선이라는 분이 지은 시에 보면은 등천왕봉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팔공산 천왕봉을 등산하면서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시, 현감이죠. 그분이 지은 시에 보면은 팔공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라고 한다 하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영천신령에서 팔공산 최고 봉우리를 천왕봉으로 바꾸려고 그때 제가 국가지명위원 할 때입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대구 쪽에서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그럼 영천에서 왜 그걸 지명을 바꾸려 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팔공산 최고 봉우리, 우리가 지금 비로봉으로 알고 있는 그 봉우리의 행정 소재지가 대구가 아니고
영천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천에서 그거를 이름을 바꾸려고 들고 왔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대구와 경상북도가 협의해라. 자꾸 여기서는 이걸 하려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불평의 소지가 있으니까 두 지자체에서 다 협의해갖고 서로 좋다 했을 때 이름을 바꿔주겠다 해서 보류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803 정상 봉우리 이름은 지도에 안 나옵니다. 그냥 803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비로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로봉으로 이름이 제정됐으면 비로봉으로 이렇게 지도에 나와야 되는데 국가지명위원회 지명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비로봉이 안 나옵니다. 그냥 803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 정식 지도에는. 그게 바로 아직 정식 이름이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 국립공원이 되면 아마 이 정상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비로봉을 할지 천왕봉을 할지 또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어쨌건 그건 그 다음 일이고. 803 정상 이게요. 아까 6,500만 년에 저 땅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땅 밑에 있다 그랬잖아. 깎입니다. 6,500만 년 동안 깎였죠. 계속 깎여가지고 이 제일 높은 봉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비로봉, 이게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에 6,50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지하 2km에 있었습니다. 2km. 그 말은 뭡니까? 6,500만 년 동안 2km, 2,000m를 깎이고 나타난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803 비로봉에 올라갔으면 6,500만 년 전 그게 어디입니까? 지하 2km.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금강산 있죠? 금강산, 설악산 있죠? 그거 다 하강암이거든요? 그거는 지하 10km에 있던 놈이 깎여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금강산과 설악산의 하강암은 물론 거기도 불국사강암도 있습니다만 대보 하강암이라 그래갖고 1억 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하강암이 있어요. 다 깎이고 10km 깎이고 지금 드러난 그게 설악산 대청봉이에요. 대청봉.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억만 년도 더 전에 그 설악산의 제일 꼭대기는 지하 10km에 있던 놈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하강암이고 요 주변 여기 있죠. 초록색. 여기에 굽혔어요. 원래는 태저감인데 굽혔으니까 성격이 변했죠. 변성 태저감. 태저감 약해가 잘 깎이는데 얘들은 단단하니까 안 깎이고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803 하강암을 이렇게 들고 살고 있다 해서 환상산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명 이름 나와요. 도덕산, 응해산, 뭐 또 용암산, 능천산, 동해 가면 있죠, 그죠? 이런 산들이 전부 다 변성 태저감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 가면 여기에 803 갑바입니다. 내가 갑바에 올라가가지고 803 갑바의 능선에서 대구 쪽을 보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또 경주의 왕릉 고분 같은 게 이렇게 쪼르륵 일렬로 나타나죠. 이게 바로 환상산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도덕암, 뭐 응해하산, 뭐 응봉, 뭐 용천산 이런 게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 803 있고 요 사이는 또 푹 꺼졌죠. 분지가 짙고 그 전면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요 산들이 803에서 올라가서 앞으로 혹시 803에 올라가셔가지고 대구 쪽을 봤을 때 그 전면에 볼록볼록한 산들이 마치 경주 왕릉 무덤 같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타나면 아, 저게 바로 변성태저감이구나. 저게 환상산맥이구나. 또 터널 통과할 때 아, 내가 지금 변성태저감 지대를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면 기분이 남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늘 가던 803 길도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신천 그리고 그 동생인 동화천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신천의 발원과 유래를 봅니다. 발원지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스산 북동사면에서 발원한데 이게 용계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창면 우롱리 우미산 남서쪽 밤티제 부근에서 발원한데 이게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마주쳐가지고 니라가 얘들이 어디서 마주치냐 하면은 가창이죠. 가창댐 아시죠? 가창댐 밑에 가면 거기 찐빵 골목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있는 그 산이 사방산입니다. 거기서 마주쳐가지고 가창교를 지나가지고 이제 대구 한복판을 통과하죠. 그래가지고 심산교에서 금화강으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원지는 이 두 군데다. 그래서 침산부근에서 금화강으로 합류하는데 금호강에 여러 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천이 제일 규모가 크더라. 어느 정도냐? 길이가 27.85km.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신천의 길이가 12점 몇 킬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가창교 밑에 대구, 달성군 빼고 대구 도심지 구간만 12.5km인가 그렇고요. 저 위에 달성군 저 위에 최발원지까지 다 합치면은 27.85다. 유역 면적은 165.3 평방킬로미터. 제법 넓죠. 그 다음에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신천은 굉장히 물 속도가 빨라요. 상류가 초속 4m 내지 5m. 굉장히 빠르죠. 물이 째깍할 때 한 5m 가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하류도 빨라요. 하류도 2 내지 3m. 그래서 보통 하천에 가면 퇴적물이 이렇게 많은데 신천에는 퇴적물이 없어요. 왜? 워낙 빠르니까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 보면은 강바닥, 기반하면 다 보이죠. 그죠? 예, 그게 속도가 빨라가 다 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퇴적하는 것보다 침식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방금도 봤다시피 유속이 빠르니까.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신천의 지명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한 대구 주민의 한 1%만 제대로 알고 나머지 99%는 아직도 신천의 잘못된 지명을 알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통 신천에 대해서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새로울 신, 내천, 새 물줄기다. 왜 새로운 물줄기냐? 원래는 대구 한복판을 흘러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복판을 흘러가면서 범람하면은 대구 부민들의 재산이나 또는 생명, 어떤 뭡니까? 신체상의 어떤 피해를 주니까 이것을 누가 지금의 신천의 길로 돌렸다. 그래서 물줄기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내다, 새 물줄기다. 그래서 새 신자 쓰고 내천자를 써서 신천이라고 이렇게 아마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돌린 분이 누구냐? 1778년 정조 2년 1778년 정조 2년 때 이스라는 분. 이 이스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판관으로 오셨는데요. 요즘 치면은 아마 대구 부시장급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상감령 관찰사가 있고 그 밑에 판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장급인 판관이 이 대구여 가지고 보니까 이 물난리가 자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뭐 재산도 그렇고 사람 뭐 생명도 그렇고 위태로우니까 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돈 좀 내겠다. 내가 돈 얼마 내 공무원에서 돈 얼마 없지만 돈 내겠다. 나머지는 이 대구 지방에 유지들 좀 내라. 기부금 좀 받자. 이래가 기부금 받고 본인 돈 내 가지고 제방을 샀습니다. 어디에다 제방을 샀냐면은 그 지금 고산골 그 터무리에 그 상동교 있죠. 상동교 아시죠? 상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강석 거리가 있는 수성교 있죠. 거기까지 제방을 딱 쌓았습니다. 왜? 물이 넘치면 제방 있으면 못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물이 못 넘쳐도록 해놨어요. 그래야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아주 큰 물이 아니면은 홍수가 안 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세라는 분으로 인해서 이제 대구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실도 줄이고 또 사람이 다치는 일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이세라는 분에게 너무 고맙죠. 고마우면 우리가 항상 옛날에 공덕비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공덕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덕비 이름이 뭐냐? 이서경의 공덕을 기리는 비례해서 이공, 그죠? 공이죠. 벼슬 공자, 그죠? 이공, 제방제자, 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 있잖아요. 여기 가면. 원래 이 이공제비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이공제비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그 뒤에 주민들이 또 새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공제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나중에 발견했죠.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수성교 있죠. 수성교 동쪽 말고 서단, 지금 김강석 거리 있죠. 바로 거기에서 터 파기하다가 무슨 터를 팠느냐?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시장을 만들었죠. 그게 방천시장 아닙니까? 그 방천시장 터 파기하다가 이 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처음에 앉혀놨어요. 해놓다가 거기 자리가 위치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옮기냐면은 대백프라제 있죠. 그 뒤로 옮겨놨습니다. 옮겼다가 다시 또 옮겼죠. 어디? 지금 수성구 상동교, 수성구 쪽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공제비각을 공원을 딱 모셔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비각의 비문을 읽어보면요. 한마디도 물줄기 돌렸단 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범람하니까 이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제방을 샀다는 그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샌가 언제부턴가는
새로운 내라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링도 잘해요, 그죠? 그 대구 시내 한복판에 하던 물을 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아닌가? 그러면 그 증거를 대봐라. 일단 증거는 조금 이따 되고요. 일단 그 진술부터 할게요. 범죄자 잡으면 증거는 돼야 되는데 진술부터 하고 증거를 갖다 댈게요. 먼저 사이천, 세천, 색강, 동쪽 하천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은 대구가 컸지만은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대구가 적었죠. 대구보다 더 큰 게 지금 수성구 있죠. 여기. 이걸 수창군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위하군, 위불군 이랬다가 수창군으로 바뀌어요. 수창초등학교 하는 게 여기서 다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갖고 수성군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군으로 존속할 동안 대구는 달구불 현입니다. 현 가면은, 군 가면은 요즘 우리 대구로 치면 달성군이고, 현 가면은 뭐 구지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수창군은 달성군 수준이었고, 우리 대구는 구지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구 훨씬 적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창군이 컸고, 그 군 밑에 여러 개의 현이 있는데, 달구불 현, 그게 대구현이죠. 해안현, 동천 쪽이죠. 팔거현, 칠곡 쪽이죠. 그 다음에 하원현, 하원현인지 알죠? 그건 원래 설하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원현. 그 다음에 이제 다사 있죠. 다사지현. 그거와 같은 동급으로 작았어요. 그래서 이 신천한 물이 행정구역을 보니까 수창군하고 달구불 현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그래서 두 행정경계 사이를 흘러가니까 세강이다. 그래서 세강이 세강, 세천, 요게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신자를 써가 신천이 되어버렸죠. 야, 그 너무 네 억체가 아이가? 억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걸 또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2호선역이 있고요. 그죠? 지하철 2호선역에 가면 잠실역 있죠. 잠실역 다음 역이 신천역입니다. 근데 그 신천이 대구의 신천하고 한자같이 똑같아요. 근데 서울에 가서 물어봐요. 그걸 뭐라 하는가? 색강이라 그러지. 그 서울에서도 벌써 색강이라고 설고 있어요. 그 신천.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동쪽에 있는 강이다. 왜? 대구 중심이 경상강령이 지금 우리 중앙공원 아닙니까? 거기 옛날에 대구 중심이에요. 대구의 중심에서 봤을 때 신천은 동쪽이거든. 동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동쪽 하천. 그러니까 세내가 된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 세라는 것은 순수 우리말이죠. 여러분들 순수 우리 말에서 동쪽을 세라 그러죠. 새바람 그러잖아요. 새바람. 남쪽은 맞바람이죠. 서쪽은 한이바람. 북쪽은 높바람 아닙니까? 그리고 북동서 불어오는 바람을 높새바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새라는 게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천이다, 세천, 동쪽천이다, 동천이다 이 말이죠. 세천이다 가다가 그게 세천이 한자화되면서 세신자가 되어 신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계시겠죠. 그럼 당신은 그건 또 어디서 가져온 논리냐? 또 논리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은 신천이 있어요. 창원에 가면은 그 신천이 대구의 신천하고 한자 똑같습니다. 창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걸 동쪽 하천이라 하지. 동천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천은 더 이상 물줄기를 옛날에는 대구 한복판을 흐르는 걸 지금으로 바꾼 게 아니고, 물론 옛날에 아주 오래 옛날에는 흘러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신천은 지명이 나오게 된 근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신천은 새로운 물줄기가 아니고 색강이었느냐 동쪽 하천이었느냐 여기서 따라서 신천이 유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거의 99% 정답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내가 진술 마쳤고 이제 증거를 댑니다. 증거. 이게 1770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는 분이 1778년에 대구 오셔가지고 판관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오기 전에 그분이 만약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물줄기를 새로 만들어서 신천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인정을 하면은 그 전에는 물줄기가 지금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물줄기가 대구 한복판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봐요. 이게 해동지도라는 지도인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대구와 관련된 고지도 중에서 가장 정밀 지도입니다. 여기 언제 나왔느냐? 한 언제쯤 나왔겠어요? 여러분 저기 성곽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에 옛날에 읍성 있었죠?
대구 업성이 있는데 동쪽 성 허물고 만든 게 동성로, 서쪽 성 허물고 만든 게 서성로, 남성로, 부성로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한 폭이 한 2, 3m 되거든요. 요거 허물면은 1906년 박중량이라는 일제 앞잡이가 허물잖아요. 그거 허물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진 길이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성곽 없죠. 근데 그 성곽을 언제 만들었느냐? 조선 영조 때 만들었죠. 1736년. 그 당시에 대구 관찰사로 오신 분이죠. 민흥수라는 분이 조정에 상소를 올리죠. 대구는 애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곽이 필요하니까 성곽을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이 그래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 맞냐 사라 이래가지고 사왔죠. 그래서 요게 업성이 만들어진 게 1736년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업성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1736년 이전의 지도라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해보니까 해동 지도가 우리나라 규장각,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라는 그 지도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1750년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1750년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700년대 초, 어쨌건 1750년이든 1700년 초든 간에 누굽니까? 이서공께서 오셔가지고 신천 물질 제방 쌓았던 것보다는 그전 아닙니까? 자, 그전에도 물줄기 어때요? 요게 아까 말했죠. 신천 물줄기 바른 지가 두 개라 그랬죠. 비설산, 북동사면. 요게 우미산, 남서사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요 합쳐진 게 사방산이에요. 여기 가창, 호빵, 찐빵거리, 그죠? 이거 오잖아요.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한번 봐요, 똑같이. 이게 팔공산이죠? 이거 동화천 아닙니까? 이게 금호강, 낙동강, 신천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지금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흘렀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앞에는 논리적으로 내가 진술을 해줬고, 이제는 증거를 갖다 댔잖아요. 증거가 나왔는데 뭐 더 이상 할 말이 어딨습니까? 자, 요거는 또 뭐냐? 우리 대구의 대표되는 성시죠. 달성서시. 달성서시 족보에도 나왔습니다. 똑바로 올라가는 지금하고 똑같이. 여기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여기는 성곽이 있죠. 요거는 한 1800년대 지도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성서시 책에 나와요. 이게 달성도라는 그림.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공만. 이게 이 만자라는 게 이게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산이죠. 803 옛날 이름은 공산입니다. 여기 뭐 북벽. 여기 책벽수림이죠. 책벽수림. 우리나라 천년기념 1호. 여기 동화사도 있네요. 여기 노원. 옛날에 노원 성곽이죠. 영남대로 여기로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침산. 그죠? 그 다음에 이밤 있지, 이밤. 요 이밤 밑이 잘 봐놔요. 요 이밤을 갖다가 지금은 좀 바꾸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이밤, 건들바 이렇게 해가지고, 건들바 알죠? 여기 있는 걸 이밤이라고 하는데 그 이밤 아닙니다. 요 입자하고 건들바 이밤은 다르죠. 왜? 요 입자 봐요. 요 입에는 설립자에다가 위에 대나무 죽자 붙었죠. 요거는 삿갓잎입니다. 삿갓잎. 삿갓 닮았잖아요. 여기에서 앉아갖고 낚시했죠. 요걸 이밤조라 그러잖아. 대구를 대표하는 유명한 한학자 서거정 선생의 대구 시병에 제2형이 나죠. 1형이 금호범주, 금호강에서 뱃놀이 하는 모습. 2형이 이밤조, 삿갓바에서 낚시하는 모습. 그 이밤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내가 가면 침산교 알죠? 침산동. 침산동에 가면은 도청교 있습니다. 도청교 약간 위에 지금도 물줄기 하나 나와요. 그 복개 나왔죠. 바로 거기 옛날에 이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들바위를 자꾸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건들바위도 이밤하면 안 돼요. 이밤은 그냥 설립자라, 그냥 선바위라. 근데 한자가 다르죠. 요것도 이밤인데 요거는 삿갓잎이고 요거는 선바위.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가면은 행정지명도 재밌습니다. 대구부, 여기가 하수서면이거든. 하수서면, 요 건들바위 앞에 옛날에 대구천이 열렸거든요. 동쪽에 있는 동네를 동변 이밤리, 이밤 동쪽에 있단 말이죠. 서쪽의 동네를 서변 이밤리, 동변 이밤리가 오늘 지금 대봉동이에요, 대봉동. 그게 우리 대구 업지 1700년대 나오는 대구 업지 책에 보면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자꾸 누가 섣불리 이걸 이밤이라 해놓기는 이걸 막 이거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기 달성서시 이분들이 뭐가 할 일 없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도에 딱 나와 있죠. 그 이제 더 이상 건들바위를
사카바이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도 딱 봐요. 침산요 있네. 요도 뭐 이밤 나왔네, 여기야. 여기도 이밤 딱 나있잖아요, 여기야. 여기는 건들바위가 아니다는 거. 그 사카바위는 여기 있다는 거. 남소. 남쪽에 있는 연못. 여기 뭐냐? 여기 지금 서문시장 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서문시장이 서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옮겼죠. 일본 놈들이 옮기잖아요. 1920년대. 그죠? 옮긴 이유가 남서쪽에 천황당지 못입니다. 말 그대로 천황한테 제사 지는 당집이 있다. 무당들이 많았다. 그래가 이거 무당들이 있으면 이거 조선이가 안 돼. 걔가 무당집 다 없애잖아요. 없애면서 서문시장을 옮기죠. 지금의 이 천황당지로 옮겼잖아요. 여기 남소. 그 지금 서문시장 그 자리는 그 옛날에 못입니다. 못.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신천의 경관을 봅니다. 바위건을. 아마 우리 답사갈 때 이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위건을. 요겁니다, 요거. 여기 어디 있노? 가면 파동. 신천변에 있는데요. 이게, 2000년에 대구 국립박물관에서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1m 50cm에 걸쳐가 문화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입니다. 문화청이 4개 층이 나타나는데 제일 위에 층에는 조선시대 유물이 나왔고 두 번째 층에서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이 나왔어요. 세 번째 층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유물이 나왔어요. 마지막 네 번째, 여기도 뭐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구석기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구석기물 같은데 학정을 뭐 하는 거라. 구석기일 것이다 하고는 그냥 거쳐버렸어요. 극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구석기로 거의 입증되는 단계에 왔죠. 왜? 2006년에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 특파기 하다가 이거는 쇼킹한 일이 일어났죠. 왜? 구석기물이 13,000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석기 맞는 거라, 이제. 대구에도 구석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월성동에서 발견된 구석기물을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흑요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대구 국립박물관에 가면 전시해 놨습니다. 흑요석이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면은 마그마가 흘러가잖아요. 그 마그마 흘러가면은 그 중에서 유리질, 그래서 알죠. 유리질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새카만 강물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검은 강물. 근데 요거는 유리질 성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는 고기 그렇게 빚어 먹기 좋죠. 그 자체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다른 거는 버리더라도 이 흑요석은 꼭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 그죠? 무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 지역의 최초의 인류들이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어디서 왔겠는가 궁금하잖아요.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 조사해봤느냐? 흑요석 강물 성분 조사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일치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따겠죠? 답이 나왔어요. 어디겠습니까? 우리 대구 최초의 구석기인류들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백두산에서 왔는 거예요. 왜? 백두산의 흑요석하고 강물 성분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언제 왔느냐? 여기 왔는 분들이 2만 년 전이거든요. 그 2만 년 전에 백두산에서 이쪽으로 왔다. 와 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그렇죠. 추우니까. 1만 년 전에 지구에 빙하기였잖아요. 너무 추웠어요. 빙하기니까 추워가 못 살아요. 그 밑은 이러잖아요. 이러가 어디까지 왔느냐? 대구까지 가 이어서 하는 거라. 그죠? 제주도에도 구석기유적 나오죠. 그 제주도 빌레모 동굴에 가면 구석기유적 나오잖아요. 거기는 시베리아 곰 뼈도 나오고.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1만 년, 2만 년 전 빙하기 때는 바닷물이 증발돼가지고 육지에 눈으로 내리죠. 육지에 눈으로 내리면 쌓이기만 쌓이고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계속 줄어요. 어디만큼 줄었느냐? 지금 해수면보다 120m 내려갔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인천 앞바다가 해발 120m라는 얘기죠. 부산 해운대가 바다가 아니고 해발 120m. 지금 우리 대구 지역에서 해발 120m 고도 어디냐? 앞산에 가면 고산골 있죠. 고산골 관리사무소 일대가 110m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10m 더 높아 올라가야 거기가 해발 120m라.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해운대가. 그러면은 서쪽하고 남쪽 대부분 바다로 드러났겠죠. 왜냐하면 서쪽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봐주고 있는 서해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요. 120m 빠져가 봐요. 육지로 드러나지.
남해도 평균 수심이 1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0m 빠져나가면 걸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석길로들이 걸어갑니다. 점점 따뜻한 곳을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제주도까지 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틀을 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빌레모 동굴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바위입니다. 바위건을 요래 생겼습니다. 바위가 앞에서 보면 요런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숙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동물 가죽이나 뭐 나뭇잎으로 이렇게 딱 커튼을 치면 요 공간에 살 수 있죠. 그 요 공간 안에서 사는 곳이라 해서 암음, 바위암, 그늘음, 암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말로 바위그늘. 요 안에서 살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치가 절묘합니다. 왜? 요 위치가 신천에서 해발보다 한 10m 높이 있고 뒤는 산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물고기 뭐 잡아먹고 겨울에 가서 물고기 잡아먹기 힘들면은 뒤에 짐승 잡아먹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 요즘을 치면 아파트 입지 참 잘 좋은 곳에 가 있죠. 그죠? 여기 바로 바위그늘이다. 그 다음에 각종 풍화동물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뭐 지금도 기복신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요 바위그늘 위에 가면 이렇게 성혈도 나옵니다. 성혈. 성혈이에요, 성혈. 성혈 알죠? 구멍 뚫는 거. 성혈도 나와요. 그 성혈을 왜 뚫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세 사가들이 짐작할 뿐이죠. 성혈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별자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는 추정이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글자로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저걸 뚫었는지는 그냥 추정할 따름이죠. 성혈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인돌의 채석지로도 생각되면 이거 한번 봐요. 요게 판상젤리라 그랬는데 아까 우리는 기둥 모양으로 생각하면 주상젤리라 그랬죠. 요거는 두꺼운 판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요런 걸 판상젤리라 그래요. 요게 딱 이렇게 띄어져 있죠. 요 놈을 원신들이 좀 와가지고 확 밀어버려요. 그럼 밀으면 밑에 바로 신천이거든. 그럼 겨울에 신천에 톡 떨어지죠. 그러면은 겨울에는 물이 얼어 있으니까 운반하기 좋죠. 그래가지고 신천 주변에 고인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고인돌 채석지다. 우리 답사갈 때 그것도 봅니다. 고인돌 채석지. 그죠? 고인돌 채석지. 참고로 신천에는 개발되기 전에 고인돌이 한 300개 가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깝죠.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고인돌을 다 그대로 두고 그 고인돌은 고인돌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고인돌 1호 공원, 2호 공원, 그래 300호 공원까지 쫙 만들었고 그러면은 현대와 과거가 조화로운 그런 정말로 품격 높은 대도시가 되었을 건데 아마 그렇게 되었더라면은 우리 대구가 세계 문화유산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고인돌 다 그 추정스럽다고 다 없애버렸잖아. 그 일부는 남아있죠. 옛날 정화요고 자리에 정화우방 팔레스 안에 가면 조그만하게 공을 만들어놨습니다. 답사할 때면 거기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쨌건 요런 굴도 있고 요런 지금도 요 무당들이 여기 와서 술 갖다 놓고 이렇게 뭡니까 절하고 그래요. 요래 남아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것도 다 깨 부술락 하는 걸 저하고 몇 사람이 요걸 막았어요. 목격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그러면 다 날아갔죠. 벌써 날아갔죠. 자, 그 다음에 고인돌,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정화요고죠. 정화요고 자리 가면은 정화우방, 팔레스에 가면 이런 공원 몇 해놨죠. 예. 아마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있죠. 여기 아까 말했던 고인돌 채석지고 요 또 고인돌, 여긴 또 어디 가면, 혹은 어디서 본 분 계십니까? 가창 말고요. 요 한 번씩 여기. 자, 답 1번, 2번, 3번. 요 중에 어느 겁니까? 3번입니다. 연기산의 거북바위. 연기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일중학교. 제일중학교가 바로 연기산이죠. 왜 연기산이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530년 신정동국 여지성남 대구부 산천조에 나옵니다. 맥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이 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앞산 이 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 제일중학교 그 자리가 옛날에 언덕입니다. 여기다가 돌거북이를 만들어갖고 머리는 앞산 쪽으로, 꼬리는 팔공산 쪽으로 놓아서 대구에 끊어진 맥을, 지맥을 이어준다. 근데 거북이를 심어서 이어줬다 해서 이열연, 거북구, 매산, 그래 연기산이 됐어요. 아시겠죠? 유래가.
근데 이 산을 한때는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연기산 말고 다른 말로. 그죠. 오포산 맞습니다. 오포산. 왜? 조선 순조 임금 때 오시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를 오시라 그럽니다. 자축인묘진사 오. 여기 점심시간이거든요. 요즘은 점심시간 되면 뭐 알람이 다 알려주는데 그때는 알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에 포를 샀습니다. 여기서. 빵빵 소자. 아, 그럼 오시구나.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오시에 포를 샀다 해서 오포산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오포산하고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자 들어간 또 산 하나 있죠. 침산 알죠? 저 침산 알죠? 그 오봉산이라 그러잖아. 왜? 봉우리가 5개라고. 침산은 왜 침산이냐? 다더미 돌 닮았다고 침산. 또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1906년에 대구에 분수로 왔던 일제 앞잡이 박중량이 일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자고 온 사람이죠. 얘가 침산 지 땅이다. 그 자기 땅을 지팡이 짓고 늘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박작대기산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노인들 가면 침산 가면 잘 모릅니다. 박작대기산 가면 아 그래 저거 아이가 하면서 대번 이야기합니다. 박작대기산. 얼마 전까지 박중량의 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 산다고 하죠. 다 팔고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그 침산은 이제 오롯이 그 일본 일제 앞잡이의 그 흔적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주 그 우리가 참 찬양해야 할 그런 일이죠, 그죠? 잘 됐죠, 그죠? 그게 바로 침산입니다. 원래 침산에는 여제단이라고 있었는데 여제단도 없어졌죠. 원래 한 마을이 한 도회가 생기면요. 도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토지와 곡식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그 다음에는 그 말에 악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여제단이 있는데 우리 대구의 사직단은 어디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노변동 한데 그거는 노변대가 아닙니다. 그건 경산 압독국 거라. 대구의 사직단은 평리동에 있었어요. 평리동 평산에 있었는데 사라졌고 여제단 침산에 있었는데 곧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대구 사람들 잘 없앤다 그죠? 좀 지켜주면 좋은데 다 없애버렸어요. 평산이라는 곳입니다. 평산. 거기 옛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지도에 나와요. 평산이 또 거기 평리동이 됐대요. 평리동. 평산, 평리, 뭐 평평한 산, 평평한 마을 뭐 이래가지고 평리동이 됐대요. 어쨌건 요 연기산에 가면 여기 있습니다. 요 거북바위 아닙니까? 거북이 맞죠? 육각형. 요게 머리고 요게 뒤죠. 꽁지죠. 여기 보면 구멍 뚫힌 거 있죠? 이게 성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조사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고인돌의 덕계석이다. 근데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 최초의 유물입니다. 왜? 대구를 처음 만들 때 우리 선조들이 돌거북이를 만들어 갖고 끊어진 지맥을 연결해줘서 연기산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달성토성보다 더 소중합니다. 달성토성은 삼국사기에 나오죠. 신라 처음에 이사금 261년에 성을 쌓고 거기에 초대 성주로 누구를 보냈느냐? 나아마 극종을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아막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 한 6급쯤 됩니다. 왜? 신라 시대는 관등이 17관등인데 나아마라는 계급은 11관 11번째 등급이에요. 그 나아마 등급을 가진 극종이라는 사람을 보내가 성주로 삼았다. 그 261년인데 이거는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왜? 대구 최초로 대구가 처음에 여기 마을 만들 때 이 돌을 심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돌이 되겠죠. 이게 연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성못. 이 남대시 수성못이 왜 나오느냐? 수성못도 우리 신천하고 관계 있죠. 요겁니다. 여기에 보면 앞산 터널 있죠. 그죠? 앞산 터널 조금 못 가서 요 수성못으로 신천물 유입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언제 혹시 신천에 와가지고 산책할 일 계시면 보면은 여기에 딱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수성못에 물 대놓은 곳하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신천과 관계되죠. 수성못은 이게 여기에 이제 무덤인데 이 무덤이 누구냐면은 우리 어릴 때 우리 정서와 관계되는 대구의 정서는 전부 다 일본인과 관계됩니다. 동천유원지. 그거는 1911년 일본인 사카모토라는 사람이 와가 처음으로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물론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는 언제입니까? 1899년이죠. 그 선교사로 왔던 우드 브리지라는 조원선이죠. 그분이 자기 집 앞에
72그루 나무 심은 서양나무가 최초인데 일본인이 심은 나무는 바로 1911년 동천 유원지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사카보어도. 그 다음에 동천을 유원지로 개발한 것은 191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인이죠. 동천은 유원지를 일본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수성못도 똑같아요, 이거. 누가 했느냐? 뭐 수기 임태랑, 미사키 린따로라고 그죠? 1924년에 이 사람이 또 농업 전공자죠. 대구에 가고 수성들에 뭐 합니까? 농사 지려니까 강경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못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 묘가 얘기했죠. 내가 죽거든. 나는 일본 안 돌아가는다. 수성못이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가 지금 가면 있잖아요, 여기. 수성못 뒤편에 가면 묘습니다. 그래가지고 린따로 후손들이 한 번씩 와요. 와갖고 여기서 뭐 제사도 지내고 또 우리 수성구청하고 또 이렇게 협약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수성못도 신천과 관계되죠. 아주 참 그래서 대구의 두 유원지, 전통적인 유원지, 동천 유원지, 수성 유원지 두 개다가 일본인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편은 좀 씁쓸해하다, 그죠? 우리 향수였는데. 자, 신천에 가면은 공룡발자국이 있죠. 한 70여 개 있는데 대구에 최초로 이 공룡발자국 하석지인데 이게 이분 한상근 씨라는 사람이 제보해가지고 밝혀진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마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들어 계신데 어릴 때 신천에 가지고 물고기 잡이 좀 했죠. 그거 하면 요 구멍 폭폭 들었죠. 이런 거 봤죠. 여기다 물고기 잡아가 거기다 가다 놨잖아요. 잠시 동안.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공룡발자국이 있는 거라.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냥 온포가 들어가니까 요거 물고기 잡아갖고 어디 병도 없으니까 잠시 보관해둘 필요 있잖아요. 그 물고기 보관했던 곳. 여기 보면 있죠. 어린 시절 피라미 미꾸라지를 잡아 넣어뒀던 구덩이가 알고 보니까 공룡발자국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서 발견된 요거 공룡입니다. 여기 어디 있노 하면은 동신교 아시죠? 동신교. 수성교하고 동신교 사이. 동신교 상류 한 100m. 거기 뭐 이렇게 신천 분수 올라온 데 있어요. 그 한 번씩 신천 물을 빼거든요. 물을 뺄 때 가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못 보죠. 왜? 볼을 막아놨기 때문에. 꼭 보고 싶으면은 신천 저게 관리소에 연락해가지고 오늘 이래 귀한 분들이 가니까 물 좀 빼봐라. 이래가 보면 되는데 뭐 그리 잘 안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가 동신교 상류. 그죠? 거기에 딱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고산골 용두바 이것도 너무 유명하죠. 그죠? 용두바 이게 용의 산 아닙니까? 용두토성이라 있는데 이 용두토성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통일신라시대 아니면은 고려 초의 산성이다라고 이렇게 그 발굴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토성을 고은 최천 선생과 관련시켜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되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내가 끝낼게요. 5분 더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아마 동화천은 뭐 할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천 선생이 왜 대구와 관계느냐? 여러분 최천 선생 잘 알죠? 당나라에 갔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돌아왔잖아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청운의 품을 꿈고 내가 신라를 정말로 제대로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내가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꿈을 품고 돌아왔는데 와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용은 됐죠. 됐는데 진골들이 반발이 워낙 세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도 요즘 인도의 카스트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신분 제도 사회 아닙니까? 이 신라의 왕 성골, 진골. 성골은 뭐 부모 다 왕족이고 진골은 부모 중에 한쪽만 왕족은 진골 아닙니까? 그 밑에 6두, 5두, 4두품이 나가죠. 바로 최천 선생이 6두품 아닙니까? 이분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진골들의 반발로 결국 못하고 나중에는 죽음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족을 데리고 유랑생활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가해산에서 사라지고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선이 되었더라. 뭐 이런 그 얘기가 전해지는 그분이 최천 선생입니다. 신라를 가장 대표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라졌는데 이분의 마지막 작품이 우리 대구에 남아있는 거예요. 908년. 이 사람이 사라진 것은 890년대 후반에 사라졌습니다. 908년에 이 사람이 신 시가 대구와 관계있다는 얘기죠. 그 시가 뭐냐? 수창군, 우리 수성구입니다. 수창군, 호국성, 팔각, 덕루계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호국성이 뭐냐? 그 호국성이 이 용두토성일 가능성이 높다. 고려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용두토성이 아니고 금단토성이 호국성이다.
그래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수창군이라는 용어를 굳이 갖다 댄다면 용두토성이 수창군 호국성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은 금난토성이 호국성일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걸 그걸 제가 어느 시절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건 이 용두토성인데 우리 선조들이 참 이름 잘 짓죠. 요거 앞산 올라가면요. 요 밑으로 신천 보이죠? 요래 보이죠? 요 또 용머리가 생겼죠. 앞산 보면 완전 용구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두산.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신천을 갖다 뭐라 했느냐. 용머리가 있고 이서공이 제방을 쌓는 하천에서 용두방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용두방천. 자, 그 다음에 용두바 이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이게 훼손되고 있죠. 요거 훼손되는 거 뭐하도록 저하고 제가 또 어느 뭐 기자분하고 가가지고 신문에 막 글을 써갖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려놨죠. 원래는 부술라 그랬어요. 용머리가 두 개 있으니 하나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신천대로 내면서. 또 하나까지 부술라 그러는 걸 요거 사진 다 찍었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이 모습이 없죠. 그건 이거는 뭐 마지막 남은 용머리의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요걸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갖다는 거. 그 다음에 고산골. 여기 신천이 지르죠. 여기도 공룡 발자국 발견됐죠. 요 공룡 발자국은 제가 발견했다 할 수도 있고 또 경북대학교 임성규 교수님이 발견할 수도 있고 어느 분이 먼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5년인가 우리 학생들과 여기에 조사를 나갔어요. 답사 나갔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북대 명예교수님 임성규 교수님도 여기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건 뭐 그분이 발견했던 제가 발견했던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룡 발자국 한 10개도 안 되는 발자국을 가지고 지금 대구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죠. 공룡공원을 만들었잖아요. 엄청 많이 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요거 저거 건열. 날씨가 건조하면 농바닥 갈라지죠. 그 갈라진 쪽으로 다른 물질들과 굳으면은 그게 일종의 화석은 아니고 그런 퇴적 구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걸 건열. 그 말은 뭐냐? 그 당시에 여기가 건조했다. 요거는 리플마크, 연연이라고 합니다. 연연. 물이 찰랑 치려면 파도가 찰랑 치면 그 밑에 이렇게 물결 모양 흙이 만들어지죠. 이런 거죠.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나타납니다. 바닷가 갯벌 들어오는데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파도 친 거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 여기가 수심이 얕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건열이나 연원, 요게 건열입니다. 요게 연원, 요게 공룡 발자국이에요. 요거 확대했는 게 요겁니다. 고산골. 그래서 건열과 연원이 나타나고 공룡 발자국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에 이 지역은 수심이 굉장히 얕았던 호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룡공원 한번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기 어딥니까? 요 뒤에 요거 보이죠? 요거. 요게 용두산입니다. 보면 용구치 안 생겼습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용덩어리 이렇게 불룩불룩해요. 그리고 앞에 머리가 툭 튀어나왔잖아. 근데 거기다가 신천 고가도를 놔버리기 때문에 용이 물을 먹어야 용이 생천을 하는데 물 먹는 것들은 막 나쁘잖아. 발 다 잘라쁘고 용머리 하나 부숴아프고 그죠? 또 용물 못 먹더라니까 대구가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한번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생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용다리도 부활시켜주고 용머리도 부활시켜주고 그런 걸 심리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글을 통과하죠. 여기 용바이예요. 통과하면 이렇게 용두낙조. 옛날에 이게 또 시도 나옵니다. 용머리에서 서산으로 떨어지는 태양이 그렇게 멋있었다 그러죠. 그 용두낙조 하는 시도 있고 여기에 또 가면 여기 이렇게 공룡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가 공룡공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전해놨죠. 그런 공룡공원들 이렇게 하면 있죠. 이게 아마 초식 공룡일 거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그죠? 이름. 아주 큰 놈 있죠. 이런 식인데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18년 첫 해 100만 명 왔다 갔다 합니다. 100만 명. 거기에 자동 출입하는 체크하는 그 기계 있죠. 그거 설치해놨는데 한 100만 명 왔다 갔대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나오죠. 아까 제가 삭가바이라 그랬죠. 여기 입암. 자, 여기 입자 대나무죽 밑에 맞죠? 입암, 요게 누가 짓냐면 서거정에 대구 시병이 나오는데요. 입암조. 삭가바에서 낚시하며 이슬비 자욱이 내리는 어두운 호숫가 가을날 낚싯줄 곱게 들이고 홀로 앉아 한가로이 생각에 잠겼네. 미끼 아래 작은 물고기 다소 많으면 알겠지만 내가 금자라를 낚지 못해서 쉬지를 못하겠네. 이런 시입니다.
서거정의 대구 시병인데 두 번째 이밤조라는 시가 여기 나오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니다는 거. 이거는 그냥 건들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앞으로 옛날에 물이 흘렀어요. 대구천. 이 대구천은 어디서 물이 나오느냐? 주 공급지가 앞산, 삼정골, 강당골에서 시작하고 또는 일부는 신천물이 범람하면 이리로 막 들어갑니다. 이리로 들어가고 대구 한복만 흘러요. 그래서 그 신천물이 범람해가 이쪽으로 못 오도록 막아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공제비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래 이 밤은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침산동이거든요. 여기 가면 이게 복개도로입니다. 요 복개를 해가지고 여기 물이 어디로 흐르면은 지금 가면은 도청교 하류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천으로 들어와요. 거기 지금 복개놨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삿갓바위가 있었다는 증언도 제가 들었어요. 아마 지금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연세가 아주 높았던 분들인데. 그때 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대봉동의 건들바위를 이밤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밤은 맞는데 그거는 선바위고 삿갓바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거 아마 요거 마지막 같은데 여기 침산. 요거 신천이죠. 요겁니다. 요거 신천. 이게 그 동하천 쪽에서 보고 찍었는 거죠. 이 침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침산을 말하느냐? 수구막이 산이라 그럽니다. 수구를 막아준다. 물이 나가는 걸 못 보게 해준다 말이죠. 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나가는 거 빠져나가게 안 보이게 한다. 그 왜 그런 말 하느냐? 풍수에서 물은 재물이죠. 그래서 경상감령에서 딱 봤을 때, 자, 저 앞산에서 물이, 신천물이 흘러 들어오죠. 보입니다. 그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건 좋아요. 들어오는 걸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빠져나가는 걸 보면 안 좋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보이면은 옛날에 풍수하는 분들은 그 빠져나가는 물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게 비보한다 그러죠. 비보. 비보는 뭐냐? 허약한 곳을 보충하는 거. 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산, 일부러 산을 만들어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고 이러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비보라. 물 빠져나가 막아놨죠. 안 보이죠. 그래서 대구가 오늘날 부자가 되게 한 산이 바로 이 침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수구막이 산이라고도 하죠. 침산. 그죠? 또는 소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와우산. 요게 저 침산동의 어느 아파트 분양 광고에 나왔죠. 옛날부터 침산은 소도 배부르게 사는 곳, 배부르게 묵고 누워 사는 데서 와우산이다. 그래서 이 침산동의 이 아파트는 명당터가 될 테니 빨리 분양받아라 하고 막 그러니까 선전에 내고 그랬어요. 그래 그걸 보고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산이 바로 이 침산입니다. 그래서 침산은 박작대기산, 오봉산, 와우산, 수구마기산. 이 원래 별칭이 많다는 것은 산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 높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죠. 자, 여기 시병도 한번 봐요. 이것도 우리 서거정의 대구 시병의 마지막입니다. 침산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산머리에 이르고 침산은 푸른 빛에 맑은 가을빛을 띠고 있네. 저녁바람에 급히 나는 방아소리 그 어딘가 석양의 나그네 근심도 찢도록 맑게 보거나. 그런데 여기서 이거 잘 봐요. 만풍 보입니까? 글자 보입니까? 만풍 하처 요거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 봄천자리인데 춘 아닙니다. 방아찔 용입니다. 잘 봐요. 요게 날일자가 아니고 절구구자입니다. 절구구자. 날일자하고 절구구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부 다 거짓말이 나왔어요. 만풍하처 춘성급이라.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만풍하처 용성급입니다. 방아찔 용. 그래서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터넷은 허접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